인터넷을 잠깐 들어갈 건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되고 크롬 브라우저도 돼야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인터넷으로 알고 있는 게 아마 인터넷 익스플로러랄 거라 제가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요즘은 엣지 브라우저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지게 되는데 뭐 이 상태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검색창 보이죠? 여기다가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쳐보시면요. 바로 가기로 한컴 타자 연습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적고 요 타자 연습을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한컴 타자 연습의 사이트로 들어와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웹페이지 위에 조그맣게 뜨는 공지창 같은 걸 팝업 창이라고 해요. 얘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옆에 X 눌러서 닫아버릴게요. 요 X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시면 얘가 닫아져요. 그리고 요 한컴 타자 연습 시작이라는 요 버튼을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시면 요렇게 메시지가 뜰 거예요. 지금 만약에 마우스를 잘 다루시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일단 가만히 계셔도 돼요. 제가 같이 알려드리러 갈 거거든요. 일단 절차는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게스트는 전적, 포인트 등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라고 떴네요. 근데 우리가 이 한컴 타자 연습에 회원 가입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취소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자 연습 알림창이 또 이렇게 떴는데요. 팝업 차단을 해제해 달래요. 어차피 요거는 이제 알림창이니까 지금 확인을 눌러 닫아 보시면 이렇게 타자 연습 창이 하나 더 생겨요. 얘는 이 위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창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최소화, 두 번째는 이 버튼은 최대화 버튼, 이 X는 닫기 버튼이에요. 두 번째는 최대화 버튼을 누르면 화면을 이렇게 크게 전체 화면으로 봐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연습할 게 자리 연습을 연습할 거니까 이 자리 연습에 내가 원하는 단계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타자 연습을 할 수 있게 우리 한컴 타자 연습과 똑같은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손 올려놓으시고 타자 연습하는 방법과 같이 그냥 쳐주시면 돼서 집에서도 만약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더라도 쉽게 타자 연습을 열 수가 있어요. 자, 컴퓨터 구성 장치 알아보기라고 해서 컴퓨터 기본 구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 장치에는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요게 지금 본체죠. 컴퓨터 이걸 이제 본체라고 하는데요. 얘가 얇고 얘가 두껍고에 따라서 뭐 얘가 좋고 뭐 얘가 나쁘고는 없어요. 이 안에 실제 이제 메인 보드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이제 CPU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컴퓨터의 뇌에 해당하는 기관인데 그의 성능에 따라서 얘가 좋거나 나쁘거나 하게 되고요. 보통 이 본체라는 거가 없으면 컴퓨터를 못하죠. 이게 이제 인간의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로 컴퓨터의 모든 동작을 제어하게 되는 게 본체라고 보면 돼요. 네, 어떤 분은 이 명칭을 모뎀으로 알고 계신다는데 모뎀은 아니에요. 모뎀은 뭐냐면 인터넷 연결할 때 쓰는 거고. 자, 얘가 이제 모니터가 되겠죠. 이 모니터는 화면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출력 장치로서 본체의 처리 결과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 아까 열심히 치셨던 우리 사전평가에서도 나왔던 키보드. 키보드는 입력 장치로서 특정 키를 이용하여 명령을 읽거나 글자를 입력하여 문서를 작성한다. 어디서 많이 본 구문 아니에요? 사전평가에 그대로 썼어요. 자, 마우스. 얘가 이제 마우스죠. 요거. 바탕화면의 아이콘이나 메뉴의 명령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걸 마우스라고 해요. 이 마우스를 잘 보면은 이렇게 왼쪽 버튼이 있고 오른쪽 버튼이 있고 죄송해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은 휠이라고 해서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능이 조금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넘겨서 뒷장을 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컴퓨터의 주변 장치들을 볼게요. 이 주변 장치는 컴퓨터에 없어도 실제 우리가 컴퓨터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만 이 주변 장치가 있어야 인쇄를 한다든지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들인데 프린터, 스피커, 헤드셋, 화상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프린터는요.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저희 교실에 프린터가 2개가 있는데요. 이 프린터라고 하면 그냥 인쇄만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한테 설치되어 있는 요거 이제 복합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쇄도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스캔을 뜨거나 아니면 이제 뭐 경우에 따라 팩스를 보내거나 할 때 활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 있다라고 해서 복합기라는 기능이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프린터는 화면에 보이는 문서나 그림을 종이로 출력해주는 역할을 해요. 나중에 저희 과정에서도 출력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스피커. 스피커는 컴퓨터의 효과음이나 음악, 동영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걸 스피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장치는 스피커는 지금 제가 꽂아놓지를 않았어요. 그냥 제 자리에만 스피커를 놓았는데요. 왜냐면 각각의 장치에 다 스피커를 꽂아놓게 되면은 각각 소리가 너무 여러 가지 섞이면 소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는 스피커를 꽂아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음악을 듣거나 하실 때는 이런 스피커를 꽂아서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역시 이렇게 활용을 할 때 내가 나 혼자만 듣겠다 또는 내가 이제 화상 채팅을 하겠다 이럴 때 이제 이용하는 게 이제 헤드셋이라고 해요. 이 헤드셋은 스피커와 마이크가 함께 붙어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바로 귀로 이렇게 스피커로 들을 수가 있고 옆에 마이크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소리도 듣고 녹음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헤드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상 카메라가 이런 게 이제 화상 카메라거든요. 디자인은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요즘은 화상회의, 이제 줌 뭐 이런 강의들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카메라에 비친 모습이 녹화를 하면서 화상 채팅이나 영상 제작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걸 화상 카메라라고 합니다. 자, 이제 9번 내용 들어갈게요. 9페이지. 스텝 2에 있는 컴퓨터 실행시키고 종료하기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번 시간에 살짝 해보셨어요. 그죠? 자, 일단 컴퓨터를 킬 때는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컴퓨터에 전원이 들어오면서 부팅 과정이 거쳐지면서 모니터에 아마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는 걸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컴퓨터를 종료할 때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창 모양의 버튼, 이게 이제 시작 버튼이라고 하는데 이 버튼을 누르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동그랗고 찍 그어져 있는 이 표시가 전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원을 눌러서 시스템 종료를 누르게 되면 컴퓨터가 꺼지게 되는 겁니다. 끄진 마세요. 이따가 끌게요. 자, 그래서 이 절차가 적혀 있고요. 그 다음 10페이지. 자, 여기까지 혹시 눌러두신 분은 다른 부분 아무데나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풀려져서 나왔죠? 자, 이번엔 바탕화면 살펴보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탕화면이다 라는 거는 이런 게 이제 바탕화면이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실행되면은 처음 만나게 되는 작업 공간을 바탕화면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윈도우즈 로고가 있는 이런 바탕화면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바탕화면은 내가 나중에는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지에 여행을 갔는데 여행지 거기 화면이 너무 멋있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또는 내가 이제 가족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사진을 나중에 여기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내 컴퓨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나중에 바탕화면 바꾸는 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아이콘이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아이콘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어떤 그림들이 있죠. 이런 게 이제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작은 그림인데요.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인터넷을 하겠다. 이런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크롬창 이런 것들을 제가 따닥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가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아이콘은요.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열 땐 더블 클릭해서 열게 된다 정도로만 일단 얘기할게요. 자, 밑에 3번 시작 단추라는 거를 볼까요?
시작 단추가 아까 전에 눌렀던 이 윈도우 모양의 버튼, 이게 바로 시작 단추라고 해요. 자, 언제나 우리가 시작을 하거나 뭔가 어떤 프로그램을 열 때는 이 시작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자면 사용자, 문서, 사진, 설정, 전원, 최근에 추가한 앱, 모든 앱이 함께 표시가 되어지고요. 컴퓨터를 설정하고 종료하고 원하는 앱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시작 단추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버튼들이 보일 거죠. 자, 이 중에 이 첫 번째 버튼은 사용자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버튼을 제가 눌러보면은 이 컴퓨터의 이름이 보여요. 제 컴퓨터는 한일사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계정 설정을 다르게 변경하거나 아니면 뭐 로그아웃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냥 사용자 버튼이에요. 누를 일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자, 이 밑에 있는 건 문서라고 뜨죠. 얘는 뭐냐면은 눌러보면은 문서 창이 뜨게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떤 파일 탐색기에 문서 창이 떠서 그 안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열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창이 뜹니다. 요걸 이제 문서라고 해요. 그 다음 여기 그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가 사진이라고 적혀 있죠. 요걸 누르면 내 컴퓨터에 사진 폴더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장해놨던 어떤 사진들, 그런 것들을 열 수 있는 그냥 사진 폴더. 자, X 눌렀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얘는 설정이라고 적혀 있네요.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환경을 바꿀 때, 어떤 환경 설정 메뉴 같은 거 바꿀 때 언제나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떠 있어요. 그래서 이 설정을 누르는 경우는 예를 들어 이 지금 컴퓨터에 어떤 시스템이나 장치에 대한 어떤 설정을 바꾸는 메뉴들이 뜨게 돼요. 지금은 그냥 닫을게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이 전원은 저번에 눌러보셨듯이 컴퓨터를 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좀 더 설명하고요. 이 옆에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에 추가한 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제가 최근에 컴퓨터에서 설치를 했거나 한 앱들이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앱이라고 한다는 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뭐 최근에 설치했다. 그러면 여기에 아마 뜰 거예요. 그 다음 자주 사용되는 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자주 열었던 앱들이 여기서 보여져요. 아까 크롬 브라우저 많이 열었었고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썼더라. 이런 내용이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자, 이 밑에 부분을 좀 설명할 건데요. 여기서 여기 휠 있죠? 마우스의 휠을 여기서 한번 이렇게 굴려볼래요? 그러면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여기다 설치한 것도 있고 윈도우 10이 깔리면서 기본적으로 있는 메뉴들도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이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앱, 즉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메뉴는 라이브 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우리가 활용은 해볼 건데 여기 앱에서 내가 일일이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자주 쓰는 걸 여기다 빼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여기 실행 버튼 눌러서 여기 안 찾아도 여기 있는 거 딱 눌러서 실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이 라이브 타일이라는 이 판이에요. 자, 시작 단추 한 번씩 설명해 보았는데요. 시작 단추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 4번 검색이란 부분을 볼게요. 자, 여기 시작 단추 옆에 혹시 여기 돋보기 모양 보이세요? 한번 눌러보시면 검색하려면 여기에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뜰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해상도에 따라 다른데 이 부분에 이렇게 넓게 검색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다가 적는 거는요. 어떤 것들을 적어서 찾게 되냐면
나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문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서를 만들긴 했는데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거냐면 저장할 때 어디다가 저장했는지 모르고 저장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내가 이름은 알잖아요. 뭐라고 저장했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다가 검색하면은 이 컴퓨터에 깔려있는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이 검색돼서 나오고요. 만약에 어떤 파일명의 일부를 적은 경우는 내가 그 깔려있는 파일에 그 일부를 이렇게 적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설치가 되어 있는 어떤 문서를 찾아낼 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색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가 컴퓨터에는 저장을 했는데 어디다 저장했는지 잘 모르는 것들, 또는 여기 지금 깔려 있기는 한데 내가 찾으려면 좀 힘들 때 그때 요 검색바에다가 예를 들어 뭐 계산기면 계산기, 뭐 메모장이면 메모장 이렇게 적어보면은 바로 이렇게 어플을 찾아서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여길 누르고 저번에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계산기 꺼냈던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원래 계산기의 위치는 어디 있냐면 시작을 누르면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안에 여기 이제 계산기가 어디인가 이제 있어요. 근데 이걸 찾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쵸? 찾으셨어요? 네. 네, 여기 있다. 계산기 기억에 있다. 그쵸? 근데 이렇게 위치를 찾으려니까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여기 이 돋보기를 눌러서 기억하고 예자, 지금 아직 예자는 좀 치기 힘들 텐데 이렇게 적으면 계산기가 바로 보여서 바로 눌러서 찾을 수가 있죠. 여기 아직 타자를 조금 우리가 덜 쳤었으니까 계산기보다는 간단하게 한번 메모장이나 그림판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검색을 해서 기억하고 누르면 여기 그림판 보이죠? 그림판이 어디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몰라요. 또는 알아도 경로가 복잡할 때 이런 식으로 검색바에다 적어서 찾으면 굉장히 쉽게 그 위치를 찾아서 열 수가 있어요. 이게 검색바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이번엔 중간 섹션. 중간 섹션은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 있는 단추들이 저랑 같은 분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내가 인터넷을 열려면 여기 인터넷만 딱 누르면 인터넷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되게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섹션에다가는 내가 필요한 메뉴들을 집어넣어 놓고 활용할 수가 있고, 나중에 필요 없어졌을 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제거해버리면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거했다 해서 그 프로그램이 제거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빠르게 뭐 열고 싶을 때 여기다가 추가해 놓았다가 필요 없어지면 없앨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작업 표지줄에 고정된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클릭하면 실행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래 여기다가 제가 많이 올려놓는 게 이런 인터넷 창들을 좀 많이 올려놔요. 그러면 열기가 쉬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크롬을 제거했어요. 그쵸? 작업 표지줄에서 제거를 해버려서 없어졌죠? 그래도 크롬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넣어야겠다. 잠깐만요. 크롬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크롬이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여기다 집어넣고 필요 없는 거는 오른쪽 눌러서 제거를 하면은 쉽게 제거가 되는 게 여기 있는 중간 섹션이라는 위치예요. 자, 이번에는 6번 작업 표시줄인데요. 작업 표시줄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작은 이미지 모양으로 표시해 줍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넓은 바가 작업 표시줄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엑셀이라는 어떤 버튼을 따닥 눌러 보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엑셀이 지금 실행되고 있으니까 여기 엑셀 버튼이 떠 있죠. 그러다가 제가 이 엑셀 버튼을 이제 엑셀이라는 걸 만약에 다 작업이 끝나서 X 눌러서 닫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열려져 있던 요 작업 페이지로 표시가 돼 있던 이 아이콘이 사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작업 페이지는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을 표시해주는 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파워포인트라는 어떤 프로그램, 나중에 우리 배울 거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이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그럼 파워포인트가 뭔가 실행이 됐겠죠. 파워포인트가 여기 들어있었네. 네, 실행이 됐죠. 만약 얘를 X 눌러서 닫게 되면은 파워포인트가 작업이 끝나게 되면 여기서도 화면에서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 표시줄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표시하는 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밑에 있는 거 다 꺼버려야 돼요. 있어요. 그죠? 네. 자, 날씨가 보이네요. 그죠? 여기 화면은 제가 옆에 화면에 뜬 걸 그냥 복사해서 넣은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화면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선 이렇게 날씨가 보여요. 그럼 여기 삼각형 혹시 보여요? 삼각형이라고 하긴 뭐하고 여기 세모, 색? 한번 여기도 눌러보실래요? 얘를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지금 현재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여기를 누르면 나올 거예요. 숨겨진 아이콘. 그렇죠. 숨겨진 아이콘 표시.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요런 모니터 모양 혹시 보이세요? 이 모니터 모양에 보시면 좀 자세히 좀 늘려서 보면은 제 화면에서만 좀 늘렸어요. 늘려보면 얘가 안 되겠구나 지금은.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랜선 같은 게 하나 그려져서 보일 거예요. 요게 뭐냐면 인터넷이 지금 제대로 연결되어져서 실행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저희 요 컴퓨터들은요 랜선을 꽂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랜선을 잠깐 빼볼게요. 얘가 랜선이라는 애예요. 뺐더니 모양이 좀 바뀐 거 보이세요? 뭐로 바뀌었어요? 설정을 변경. 지구 모양. 그쵸? 지구 같은 모양으로 바뀌었죠. 자, 이거 다시 껴볼게요. 없어지고 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죠. 얘가 랜선인데 그 랜선이 연결이 돼서 인터넷이 잘 되고 있을 때 이런 표시가 뜨고요. 인터넷이 안 되면 지구본 모양이 뜨는 거죠.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지금 얘가 인터넷 잘 되고 있대요. 자, 랜선을 빼볼게요. 자, 랜선을 뺐어요. 여긴 줄이 짧아서. 이게 이제 랜인데 빼보면 어떻게 나와요? 모양이 바뀌었어요. 지구본 모양이 뜨죠. 이거는 인터넷이 안 되고 있는 상태. 다시 랜선을 껴볼게요. 네, 모양이 지금 다시 바뀌어진 게 보이죠? 네, 어렵지 않아요. 여기도 잠깐만 빼볼게요. 지금 모양은 인터넷이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이제 랜선을 빼볼게요. 랜선을 뺐어요. 모양, 지금 모양은 바뀌고 옆에 이렇게 짝대기 안 된다. 인터넷 안 된다. 그렇죠? 얘를 꽂아볼게요. 모양 다시 바뀌었어요? 이건 지금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여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지금 얘는 인터넷이 잘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종이로 다시 빼볼 거예요. 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네. 동그란 지구 모양인데 자세히 보면 여기 짝대기도 있어요. 안 된대요. 예. 보실게요. 대단하나요? 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즉 인터넷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는 그러니까 컴퓨터니까 랜선을 꽂아서 써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집에서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 그죠? 노트북은 랜선을 일부러 꽂아서 쓰지는 잘 않아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와이파이를 잡아서 써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생기진 않았고 이 부분이 이제 와이파이 모양이 뜨게 돼요. 와이파이 잡는 방법은 우리 휴대폰 잡는 방법과 마찬가지인데 아까 지구본 모양은 인터넷이 안 될 때 핸드폰에서도 핸드폰이란다 노트북에서도 그렇게 떠요. 그럼 눌러서 와이파이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눌러서. 자,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예, 맞아요. 이게 스피커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은 연결되어 있는 스피커를 볼 수가 있고 음량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피커 연결돼 네, 안 돼 있으니까. 자, 그 옆에 요거 A는 뭘까요? A는 영어다라는 뜻이죠. 여기 한번 누르면 가로 바뀌고 또 한 번 누르면 A로 바뀌어요. 그리고 키보드에도 보면 한하고 0이 같이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 번 누르면 한글, 또 한 번 누르면 영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보면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마우스를 올려놓으니까 오늘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다가 딱 뜨네요. 자, 여기를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달력이 떠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이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이전 달력 또 만약 이 부분을 누르면 월별로 또는 연별로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6월 뭐 25일이 며칠이었나 무슨 요일이었나 이런 거 확인하실 때도 이 달력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딴 데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그냥 오늘 날짜로 보일 거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랑 시간 둘 다 보여지죠? 여기 오른쪽 끝에 하단에 여기 오후 몇 시 막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 부분 누르면 이렇게 떠요. 얘가 이전 달, 이게 다음 달인데 여기 몇 월, 요 부분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러면 이걸로 일일이 안 가도요. 요거를 이렇게 연의 전체적인 1, 2, 3, 4, 5월 요게 다 볼 수 있고요. 다시 이 부분을 누르면 이번에는 연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998년 뭐 이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날에 예를 들어 12월 30일이 무슨 요일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재밌는 기능이죠? 자, 여기 옆에 이런 표시는 뭐냐면 알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1이라고 적혀 있는 건 확인하지 않은 알림이 한 개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옆에 보면 이렇게 살짝 선 같은 거 혹시 보이실 건데 여기 끝에 있는 거예요 원래. 자, 이거는 저쪽 화면에 떠서 캡처해서 그렇고 여기 살짝 선 같은 게 보이는데 얘는 원래 뭐냐면 바탕화면 보기라고 해요. 근데 별로 누를 일은 없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부분을 딱 누르면 화면에 열려있던 것들이 싹 숨겨지는 거예요. 다시 누르면 나타나요. 그게 여기 바탕화면 보기라고 해요. 근데 별로 누를 일은 없으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른 키로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자, 이번에는 11페이지 스텝 3의 마우스 사용법 익혀보기 여기 설명할게요. 이게 이제 마우스죠, 그쵸? 마우스는 일반적으로 마우스 왼쪽 단추가 있고 오른쪽 단추가 있고 중간에 휠이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마우스들은 여기 옆에 이제 버튼들이 달려있는 애들도 있는데 지금 저희는 그냥 기본 마우스이기 때문에 버튼은 안 달려 있어요. 여기 버튼 달려있는 애들은 원래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내가 여기 버튼에다 어떤 명령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른 걸 조금 더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영상을 많이 보는 사람이 뭐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이런 버튼들을 넣을 수가 있는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쓸 일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인 마우스를 일단 기준해서 설명할게요. 자, 마우스를 잡으실 때는 이 세 손가락 있죠? 세 손가락을 마우스의 몸체를 잡는 거예요. 일단 엄지손가락은 여기 왼쪽에, 여기 두 손가락을 이렇게 오른쪽에 갖다 두시면 두 손가락이 남죠. 자, 움직이실 때 여기 이제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는 거고요. 움직일 때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이렇게. 이 안에서 똑바르게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마우스 커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여질 거예요. 네. 지금 얘를 움직일 때 지금 요 위에서도 지금 화살표 여기 모양이 바뀌어서 보여지죠? 이거 한글을 좀 닫아야겠네. 자, 움직여지죠? 그쵸? 근데 얘가 막 이렇게 꺾여 있으면 얘가 제대로 안 움직여요. 내 맘대로 안 가요. 아주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똑바로 몸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왜냐면 이게 보면은 레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저가 얘 좌표를 인식을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꺾여버리면 얘가 이제 좌표가 엉뚱하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자, 움직이는 방법은 이 정도 설명하고요. 이제 마우스 그 명칭을 좀 얘기할게요. 자, 일단 여기 버튼을 한번 누르는 동작은 클릭이라고 해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이렇게 녹화하듯이 톡 누르는 동작이 클릭이에요. 자, 클릭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아이콘이나 메뉴를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역할을 해요. 클릭을 한다고 실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한번 클릭해 놓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조금 밝게 선택이 됐죠. 여기 선택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클릭입니다. 그럼 내가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어요. 그럴 때 노크하듯이 똑똑 두 번 누르는 거예요. 딱딱. 그러면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누른 거는 그냥 여기 있어서 눌렀어요. 아무거나 눌러보셔도 돼요. 따닥. 네, 이런 식으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따닥 누르는 동작, 두 번 빠르게 누르는 동작을 더블 클릭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아이콘이나 폴더를 열거나 아니면 실행을 할 때 더블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혼자서 이렇게 삐져나와 있으니까 좀 보기 불편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르고 있으면서 끌어다가 여기다 놔주면 돼요. 이거를 드래그라고 해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끄는 동작이 드래그고요. 마우스를 여기서 이제 뗄 거 아니에요. 내가 놓고 싶은 데서. 이렇게 떼는 동작을 드롭이라고 해요.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드래그 해서 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드래그라는 단어로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콘 한 개만 마음에 드는 거 눌러서 끌고 옮겨보세요. 잘 되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를 이제 갖다 놓을게요. 여기다가. 자, 그래서 왼쪽은 이렇게 클릭하거나 따닥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끌어다 놓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요. 거의 마우스 왼쪽 버튼을 많이 쓸 건데 우리가 오른쪽 버튼을 쓸 때도 있어요. 자, 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할 때는 이런 메뉴가 떠요. 이거를 바로가기 메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할 땐 그 클릭하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바탕에서 클릭하니까 이런 게 나왔잖아요. 다시 이거 왼쪽 버튼 제가 다른 데서 클릭할게요. 여기 아이콘 위에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보면 또 다른 창이 이렇게 떠요. 아까랑 조금 다르죠? 여기는 이제 보기, 정렬, 새로 고침 이렇게 떴는데 제가 이런 아이콘에서 오른쪽을 누르니까 뭐 열기, 파일 열기 뭐 이런 것들이 떠요. 왜냐면 얘는 이제 파일이니까 이 파일을 열어보거나 아니면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꾸는 건데 이 바탕화면에서 누르는 경우는 바탕화면에 얘네 아이콘을 뭐 정렬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탕화면을 바꾼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업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명령 메뉴들이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왼쪽을 누르는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오른쪽을 누를 일은 많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 아까 휠. 여기 보면 바퀴 모양이 하나 달려있죠? 이걸 휠이라고 하는데 이 휠은요. 인터넷 창을 한 개만 열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인터넷 창이 있을 때 지금 인터넷 창을 하나 띄웠는데 네이버를 한번 띄워봤는데요. 이 화면이 지금 전체 화면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화면 말고 밑에 더 내용들이 더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실 때 여기서 휠을 굴려보면은 밑에 내용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 보면 막대기 혹시 보이세요? 이 막대기를 스크롤바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게 전체가 이제 한 페이지라면 그 중에 요만큼이 보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휠을 굴리면 얘가 같이 움직여서 밑으로 내려가죠. 이 막대기가 끝까지 가면 더 이상 밑으로 안 내려가요. 왜냐면 끝까지 다 갔다 이거예요. 다시 위로 굴려보니까 이렇게 막대기도 위로 같이 굴러가죠. 자, 휠이라는 건 원래 바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일부만 보이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내용까지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휠을 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적혀있는 내용을 읽어볼게요. 왼쪽 단추와 오른쪽 단추 사이에 있는 작은 바퀴로 창의 내용이 많은 경우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숨겨진 화면을 보여주는 게 휠이다. 이해되셨어요? 네.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 바탕화면에 이동하는 화살표 모양의 그림을 마우스 포인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우스 포인터가 일반적으로는 흰색 화살표로 나와요. 제 화살표가 빨간색으로 돼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빨간색으로 바꾼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흰색 화살표로 나오는 거예요. 자, 마우스의 일반적인 이 흰색 화살표는 준비 상태를 뜻합니다. 잠깐 이 창 닫아볼게요. 자, 흰색 화살표는 준비 상태로 어떤 작업을 진행하는 그런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할 때 더블 클릭을 한다 했죠? 자, 따닥할 때 잠깐 빠르게 보셔야 돼요. 금방 넘어가니까. 따닥할 때 여기 동그랗게 동글동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커서를 바꿔놔서 모래시계 모양으로 뜨는데 아마 동그란 파란색 원 같은 게 잠시 떴다가 사라질 거예요. 따닥 누를 때 혹시 보이셨어요? 마우스 모양 바꿔놓으니까 좀 불편하긴 하네요. 설명하고 싶은데 그게 안 보이니까. 자, 어쨌든 옛날에는 원래 이런 모래시계 모양이 떴었는데 제가 마우스 커서를 잘 보이는 형태로 바꿨다 보니까 지금 동그라미로 안 떠서. 근데 여러분들 아마 열 때는 아마 동그라미로 잠깐 뜨죠? 그게 이제 실행 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열어라 라고 더블 클릭해서 명령을 내렸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거를 여는 동안에 잠깐 동글동글 뜨다가 다시 원래대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진행 중이다, 실행 중이다 이런 뜻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잠깐 제가 창 한 개를 좀 열게요. 이 밑에 보면은 요거 파일 탐색기라는 게 있는데 제가 요거 한 번만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요런 식으로 창이 나와요.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 창의 가장자리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 표시가 뜨는 거 보이세요? 창을 못 여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한 번씩만 돌아다녀 볼게요. 자, 여기 두 방향 화살표가 창의 가장자리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 방향 쪽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양옆으로 이렇게 두 방향이 뜨고요. 아래쪽에 갖다 놓으면은 위아래로 두 방향이 뜨고요. 요 가의 끝에 요 모서리로 가져가면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두 방향이 떠요. 얘는 이렇게 좌우로만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크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얘는 상하. 얘는 상하 좌우 다 돼요. 한번 크기를 이렇게 창 크기를 조절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크게 보고 싶으면 늘리면 되는 거고
만약에 창을 작게 보고 싶으면 여러 개 창을 띄울 땐 작게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창을 줄여서 볼 수가 있어요. 창을 한번 가장자리에 두 방향사표 나올 때 끌어서 조절해 보세요. 요 가해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 얘를 이동하는 거는 요 위에 여기 이 첫 번째 줄을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누르면서 끌어보세요. 그러면 창을 이동하거나 아니면 크기를 조절하거나 이거를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나 방금 한 번 누르고 왜 안 열리네? 따닥. 더블 클릭해야죠. 인터넷 창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 위에 이 탭을 눌러서 뜯어서 이렇게 창에다가 갖다 놓으면요. 이렇게 한쪽에 붙어요. 이거 일단 이따가 하고 한글도 하나 열겠죠? 한글을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인터넷 창을 이렇게 키면 인터넷을 보면서 예를 들어 뭐 여기 있는 어떤 내용인데 이 내용 중에 일부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인다든지 적게는 여기 요거가 작게 하거나 크게 하는 거잖아요. 요 두 번째 있는 요 버튼이 요거 한 번 누르면 최대와 한 번 누르면 작게 가장자리에서 크기 조절 가능하고요. 아니면 요 위에 여기 제목 표시줄을 누르시면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놔볼래요? 요 끝에 여기 지금 오른쪽 맨 끝에 이렇게 갖다 붙여요.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뭐 단축키 알면은 뭐 단축키로 복사를 하시고 붙일 부분에다가 붙이기해서 붙이면 글이 과제할 때 오래 안 걸릴걸요? 자, 이 I자 모양은 우리가 글씨를 선택하거나 입력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질문을 받은 게 뉴스 기사를 복사해서 붙일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살짝 아마 제가 보여드리면서 유도가 된 것 같아요. 네. 뭐 김정은이 이렇게 됐다고요? 세상에. 포토샵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왜냐면 병이 그러게 순간 놀랐어요. 저게 김정은이라고 하고. 자, 어쨌든 자, 여기서 글자 쪽에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I자 모양이 돼요. 그쵸? I자 모양일 때는 클릭해서 커서가 나오게 하거나 지금 여기는 커서로 뭔가를 적는 게 아니니까 드래그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거나 즉 글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I자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드래그를 했다. 그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아까 전에 메뉴 뜬다고 했죠? 복사를 해서 내가 붙이고자 하는 부분, 예를 들어 한글 문서면 한글 문서에다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I자 뜨죠? 오른쪽 눌러서 붙이기 해보면 텍스트로 붙이겠다. 확인해보면 이렇게. 해서 I자 모양은 보통 이렇게 글자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가 글자 입력할 부분에 커서를 찍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I자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손가락 표시 요거는 아까 살짝 보셨을 건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우리가 인터넷을 열었을 때 아마 제일 많이 볼 거예요. 내가 만약 요거 뭐 바다 열쇠 연하 남편이 차려준 뭐 이런 내용을 보고 싶어요. 그럼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가 보면은 이 글씨 근처에 갔을 때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뜨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을 클릭하면 그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어 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즉 링크가 걸려 있다라는 건데 이 단어나 어떤 글자 개체가 어떤 페이지랑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그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화면이 이동이 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마우스 포인터 기능에 대해서 한 번씩 확인해 보았어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을 좀 받도록 하고요. 저희 이번에 볼 거는 13페이지 키보드 사용법 익히기예요.
근데 여기서 앞에 설명했더니 질문사항들이 역시 자꾸 생기네요. 아까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른 분도 좀 알아두시면 괜찮은 내용이라서 한꺼번에 얘기할까 하는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아까 글 긁어오는 건 배웠거든요. 복사해서 붙이는 걸 했는데 이번엔 사진이 필요하시대요. 그럼 사진도 오른쪽에서 이미지 복사하면 참 좋을 텐데, 참 좋을 텐데라고 하니까 좀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그쵸? 자, 제가 한글에다 가져오려고 한글을 열었고, 여기다가 제가 오른쪽에서 붙이기 해보니까 얘 가져와지긴 한데 어떤 건 안 가져와지는 게 있어요. 그쵸? 지금 얘는 됐는데 안 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캡처라는 기능을 어차피 뒤에서 할 거라서 한번 미리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자, 캡처 도구라는 건 이 윈도우즈, 그냥 우리가 뭘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윈도우즈에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돋보기 한번 눌러볼까요? 우리 아까 요 하단에 돋보기 검색바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었죠. 자, 이 검색바를 눌러서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캡처 도구를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기다 키읔, 에, 비읍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캡처 도구 여기 앞에 뜬 거 보이세요? 키읔, 캡처 도구의 캡 정을 거예요. 키읔, 에, 비읍. 캡처 도구 캡. 떴어요? 네, 캡처 도구니까. 키읔만 적으면 되고, 에. 키읔, 에, 비읍. 예, 얘는 이제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이에요. 설치한 게 아니라 인터넷이 아니라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얘를 꾹 누르면 이렇게 이 창이 하나 뜰 거거든요. 얘를 일단 좀 편한 데다 이렇게 우리 이동하는 거 아까 배웠으니까 갖다 놓고 새로 만들기. 요거를 눌러서 내가 만약 이 사람만 필요해요. 그럼 내가 필요한 영역에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끌면 돼요. 사진을 다 가져올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캡처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캡처를 했으면 제가 X 눌러 닫을게요. 캡처가 이렇게 뜨여지는 순간 복사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장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 이걸 이미지로 저장할 거면 저장하시고 지금은 아니니까 아니요. 그러고 한글에 와서 오른쪽 붙이기 하시면 돼요. 기사를 하니까 정치인 얼굴이 나와서 좀 마음에 안 든다. 딴 걸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아까 인터넷에 왔어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뭐 그래요. 연예인으로 하자 기왕에. 권상우 성태현 딸이라니까 요거 눌러봐야지. 자, 이 사진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아까 요 검색바 여기다 캡 적었죠. 최근에 적은 건 여기 바로 뜨니까 따로 안 적어도 바로 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전 적을게요. 캡처 도구 누르고 새로 만들기를 눌러요. 화면이 뿌얘지면은 내가 가져올 그림의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대각선으로 끄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복사가 된 거예요. 얘는 이제 닫아도 돼요. 한글을 열을게요. 한글을 열어서 여기 커서 있을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붙이기 하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1번은 escape라고 합니다. 키보드에 보시면요. 여기 ESC라는 키 있죠. 요거 얘가 escape가 빠져나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인터넷에서 뭐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다른 거를 보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화면을 내가 크게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네. 더 벅차게. 늘 새롭게. 나의 이야기는 커지고 있다. 디즈니 플러스. 이럴 때 ESC를 눌러요. 그러니까 전체 화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빠져나가서 다시 창 모드로 돌아간다든지 할 땐 여기 ESC. 다시 여기 이제 요 동영상인데 크게 보려고 제가 전체 화면을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X자가 없어요? 그러면 ESC로 빠져나간다. 아까 질문하셨던 부분에서 이게 있어서 한번 다른 예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아까 우리 한컴 타자 연습했었잖아요. 여기서도 질문이 있었어요. 요거 팝업은 제가 닫았고 타자 연습 시작을 해서 여셨던 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최대화 눌러서 하면 돼요까지 설명을 했었고 연습을 하던 중에 아마 요 버튼을 누르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창 모드니까 여기 X가 바로 보이죠. 근데 얘를 누르니까 진짜 최대로 켜지다 보니 X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근데 나가야 돼. 못 나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예창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물론 딱 이때만 쓴다는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빠져나갈 때 ESC를 써요. 자, 그 다음 옆에 탭. 지금 명령을 다 외운다기보단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애였다 정도. 우리가 원래 컴퓨터랑 친해지려면 또는 뭐 사람이랑 친해지려면 통성명의 하잖아요. 난 이름이 뭔데 넌 이름이 뭐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소개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려고 하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자, 여기 탭. 자, 이번 탭은요. 커서를 일정 간격으로 이동하거나 대화 상자의 다음 칸으로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라고 하네요. 자, 얘 잠깐만 지워보고. 자, 잠깐 제가 한글창을 열었어요.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게 보이네요. 그쵸? 자, 여기서 제가 1을 적을게요. 그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 일정 간격이 뚝 떨어져요. 2 적어보고 또 탭 눌러볼게요. 3 적고 탭 눌러볼게요. 4 적고 탭 눌러볼게요. 자, 어때요? 일정 간격이 떨어져서 나오는 거 보여요? 이게 탭이에요. 탭은 이렇게 일정 간격을 커서를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자, 만약에 나중에 이제 뭐 더 들어가서는 표도 만들 텐데 지금 뭐 표를 만들어 봐라 이건 아니에요. 표 안에 글씨를 적을 때 표 안에 커서 보여요? 깜빡깜빡. 제가 여기서도 탭을 눌러볼게요. 다음 칸, 다음 칸, 다음 칸, 다음 칸. 또 누르면 또 다음 칸. 자, 이런 식으로 일정 간격을 이동하거나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탭이에요. 자, 제가 잠깐 여기 메뉴 중에 쪽이라는 부분에 편집 용지라는 걸 잠깐만 눌러볼게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한글 때 배울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창이 하나 떴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게 지금 현재 선택되어져 있는 항목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탭을 눌러볼게요. 밑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 보여요? 또 탭을 눌러보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죠. 이렇게 탭이라는 애는요. 항목 간의 어떤 이동을 할 때도 탭을 눌러요. 탭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면요. 탭 옆에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쵸? 얘 이동하는 거다. 다음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캡스락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탭 바로 밑에 보시면 캡스락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오잖아요. 응? 앞으로 오는 거. 올 수도 있죠. 알려드릴게요. 예리하신데요? Shift 탭을 누르시면 앞으로 가요. 아, 시프트 하시려고. 탭은 보통 뒤로 가죠. 근데 앞으로 가는 건 Shift 탭이에요. 와, 얘기 안 하셨으면 그냥 넘어갈라 했는데. 뭐 알아두시면 편해요. 아니,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전 좋아요.
질문 주는 거 오히려 더 좋아해요. 질문 싫어서가 아니라 좋아서 그래요. 왜냐면 제가 막 설명하면 더 사실은 시프트 탭을 이런 역할을 막 이렇게 하면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진행하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가장 기본 사항들을 기준해서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질문이 들어오면 저는 조금 더 알려드릴 수 있죠? 그런 의미라서 저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캡스락을 설명하다가 그죠? 자, 캡스락이라는 요 버튼은요. 여기 위에 키보드 램프에도 적혀 있어요. 캡스락. 자, 잠깐 얘 닫을게요. 요거 닫고 이 표도 잠깐만 지우고 캡스락은요.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영문자가 영어 모드로 잠깐 바꿀게요. 영문자가 이렇게 대문자로 잡혀요. 그러면 요 캡스락을 다시 누르면 이쪽 램프에 불이 꺼질 거예요. 혹시 불이 꺼져 있는 상태일까요? 캡스락을 눌러서 불을 꺼 놓으신 상태에서 다시 영어 단어를 한번 적어 볼게요. 그때는 소문자로 적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캡스락이라는 건 영어 대문자, 소문자를 바꿔주는 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불이 들어와 있으면 대문자. 요걸 눌러서 얘가 불이 꺼져 있으면 소문자예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영어 단어는 소문자로 많이 적어요. 그래서 캡스락을 보통은 꺼놓고 작업을 하는데 한 글자만 예를 들어 대문자로 적어야 될 때 캡스락을 매번 누르기 힘드니까 그럴 때는 Shift를 누르면서 눌러주시면 대문자로 적히고요. 떼면 다시 소문자로 적혀요. 만약에 캡스락이 눌려져서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적히죠. 이때는 Shift 누르면서 치면 소문자로 적혀요. 자, 이 경우는 캡스락의 경우 어떤 문제가 좀 발생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인터넷을 하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아이디랑 비밀번호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되시는 게 선생님 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제대로 적었는데 안 들어가져요. 어떤 경우일까요? 캡스락을 눌러놓고 적으신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만약에 내가 아이디나 비밀번호 적었는데 잘 안 들어가죠. 뭔가 이상해. 그렇다면은 혹시 캡스락이 눌려져서 대문자로 적힌 건 아닌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자, 캡스락 설명드렸는데요. 얘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키가 아까 요 한영키. 요 한영키가 어땠어요? 한 번 누르면 한글, 한 번 누르면 영어. 또 한 번 누르면 한글, 또 한 번 누르면 영어. 요 하나의 키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키가 있네요. 이런 걸 토글 키라고 얘기를 해요. 용어니까 그냥 들어만 두셔도 됩니다. 이 토글 키가요. 아까 이 캡스락도 그런 역할을 한 거죠. 한 번 누르면 불 들어오면 대문자, 불 꺼지면 소문자. 자, 또 있어요. 여기 끝에 보니까 여기 숫자 키패드가 있는데 위쪽에 넘락이라는 버튼이 하나 보여요? 넘락. 여기 보니까 넘락이라고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 숫자 키패드 좀 자세히 보시면요. 숫자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방향키도 그려져 있고요. 뭐 엔드나 뭐 홈이나 뭔가가 막 적혀 있어요. 그쵸? 일반적으로 이 넘락은 불을 켜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위에 여기 불이 넘락이라는 데 불이 켜져 있나요? 램프에 불이 켜져 있어요, 혹시? 있어요. 그러면 한번 1, 2, 3, 4, 5, 6 적어볼래요? 물론 숫자 키패드로요. 이쪽 거 말고. 자, 숫자가 잘 적히죠? 네. 이번엔 요거 눌러볼래요? 그래서 여기 불이 꺼졌죠? 자, 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얘가 방향키 역할을 해요. 숫자가 적히는 게 아니라 방향키가 돼요. 요거도 질문 많이 받아요. 선생님 키보드가 이상해요 라는 질문으로 많이 받아요. 왜냐면 엑셀 할 때는 이제 계산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숫자를 많이 적거든요. 그럼 이쪽에 있는 숫자를 이용하지 않고 이쪽에 있는 숫자를 이용을 하실 텐데 나는 잘 적는다고 적었는데 어느 순간 얘가 건드려진 거예요. 그럼 불이 꺼지겠죠. 이 상태로 방향키가 되니까 선생님 컴퓨터가 이상해요 라는 질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주로 보면은 얘가 문제더라. 자, 불을 켜놔야지 우리 숫자가 잘 적혀요. 이 불을 끄면은 이 방향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린애들 게임할 때는 하나의 컴퓨터를 이제 1P, 2P 해가지고 게임을 해요. 그럼 여기 이제 숫자 적히면 안 되니까 이거 방향키로 바꿔놓거든?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고생이죠, 그쵸? 컴퓨터 이상해졌어 이러고. 그런 상황이 생기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넘락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있기도 해요. 근데 얘는 진짜 누르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번 설명할게요. 이 위쪽에 스크롤락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토글키예요. 근데 이게 누를 일은 진짜 없거든요. 누가 여기까지 가서 굳이 눌러요, 그쵸? 누르다 보면 또 그게 이제 손은 거의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누른다고요? 누를 일이 없을 건데 한 번은 제가 좀 황당한 사건을 겪은 적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보통 이제 ITQ 엑셀을 가르칠 때 엑셀을 가르치면서 숫자를 적으니까 이쪽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동하는 거야 당연히 방향키로 이동을 해요. 요 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방향키로 이동해서 내용을 적게끔 알려줬을 거예요. 그쵸? 근데 어느 날 시험을 잘 보고 왔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시험장 컴퓨터가 이상해서 시험을 못 봤대. 다 컴퓨터가 이상하죠, 그쵸?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설명은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는 숫자 키패드로 1 적고 2 적고 3 적고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쵸? 근데 말이에요. 지금 얘는 제가 넘락을 꺼놔서 그렇고 잠깐만요. 자, 원래는 이게 예를 들어 1 적고 2 적고 이게 문제가 없이 잘 적혀야 되거든요. 또 넘락을 꺼내네. 이렇게, 그쵸? 근데 이렇게 1 적고 2 적고 3 적고 이런 식으로 잘 적혀야 되는데 잠깐 스크롤락 적어볼래요? 스크롤락 한번 눌러볼래요? 얘를 눌러놔보면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화면이 움직여요. ITQ라는 시험은 1시간 안에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스크롤락이 눌려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그분이 이거 방향키로 움직이려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화면이 움직이는 거예요. 당황하셨겠죠? 시험 1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고 적으셨대요. 시험 합격했을까요? 시간이 안 돼서 떨어졌겠죠? 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세상에나. 아마 이거 그 전 시간에 시험 본 사람이 좀 악의적으로 눌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알고 있는 사람 눌렀겠다. 사실 누를 일 없는 키거든. 제 평생 저거 누를 일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누를 일이 없어요. 이거 누르면 이게 판이 옮겨 다니는 거죠? 예, 스크롤락. 스크롤에 대한 거. 혹시 이거 저는 이거 누르자면 지금 불이 들어왔잖아요. 그쪽 숫자는 상관이 없죠. 여기요? 네, 우리 방향키 보세요. 지도를 이게 왜 방향키로 하는 거죠?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서 당황했어요. 원래 이렇게 움직여서 내용을 적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눌려 있으면 스크롤이 움직여 버려요. 당황했겠죠? 근데 이거 누를 일이 없는데 눌려졌을 이유라고 한다면 진짜 악의적으로 누른 이유 외에는 없을 거예요.
아니 누를 일 없다니까. 누를 일 진짜 없어요. 잠깐만요. 그거는 눌렀을 때 혹시 당황하실까봐 제가 저거 설명드렸더니 줄무늬는 어떻게 만드는 네? 아니 줄무늬가 아니라 이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얘는 한글이고 이게 엑셀이라는 어떤 프로그램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안 배웠어요. 근데 원래 줄무늬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문제기 때 이렇게 방향키로 움직여서 보통은 데이터를 적거든요. 근데 얘를 눌러놓으면 그때는 방향키가 아니라 이렇게 화면이 움직여. 이게 스크롤 나중이다. 일반적으로 누를 일이 없어요. 근데 당황은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했어요. 제일 많이 누르는 거야. 뭐 토글키 중에서는 한영키겠죠? 상품에서만 이렇게 뭐가? 어떤 거? 불 켜져 있죠? 그러면 얘가 스크롤라도 달려있는 거예요. 화면이 있는 거죠. 불 꺼졌죠? 그럼 이제 커서가 있는 거죠. 세상에 이걸 누가 눌러놨을까요? 이거는 이쪽으로 오잖아요. 어떻게 되지? 누가요? 이거 이쪽으로 오잖아요. 자, 우리 여기 방향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쪽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 일반적으로는 방향키로 움직이죠. 자, 그 다음 4번. 시프트예요. 요거 시프트. 시프트는 키보드의 윗글씨 그리고 한글 입력할 때 쌍자음 적을 때 아까 살짝 설명드렸듯이 대소문자 살짝 바꿔서 적을 때 그때 쉬프트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느낌표를 적고 싶다 하면 쉬프트 누르면서 1번 누르면 느낌표가 적히죠?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글씨를 적을 때 이용해요. 그냥 비읍을 누르면 비읍이 적힐 텐데 쉬프트를 누르면서 적으면 쌍비읍이 적히죠. 만약에 그냥 A를 누르면 그냥 A를 누르면 소문자가 나오는데 대문자 A로 적고 싶을 땐 Shift를 누르면서 A를 누르면 대문자로 적히겠죠. 요런 키가 Shift예요. 자, 이번에는 5번 컨트롤하고 Alt라는 애인데요. 여기 지금 Shift 바로 밑에 있는 애가 컨트롤이고요. 요 윈도우 키 바로 옆에 있는 애가 Alt예요. 컨트롤이나 Alt는 얘네들로는 아무런 역할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복사를 하겠다. 아까 우리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 복사를 했지만 단축키가 컨트롤 C예요. 만약 어디가 붙이겠다. 그때 물론 우리는 아까 오른쪽 눌러서 붙이기 했죠. 단축키가 컨트롤 V예요.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과 다른 키를 같이 눌러가지고 어떤 명령을 수행할 때 이 두 가지 키를 씁니다. 물론 Alt도 똑같아요. 그냥 누른다고 해서 별건 없는데 만약에 뭐 Alt 탭이라든지 Alt F4라든지 이런 게 기능 키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명령을 익혔을 때 활용하는 키고요. 일반적으로 얘네만 눌렀을 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사할 때는 Alt C를 누르면 복사가 되고 Alt C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서식 복사고요. 복사는 컨트롤 C. 여기 적혀 있어요. 얘 적혀 있어요. 컨트롤 C 복사하기, 컨트롤 V 붙여넣기. Alt F4는 화면 닫는 거. 지금 요거 작업하고 있는 창을 닫고 싶으면 Alt F4를 딱 누르면 저장할 거냐 묻죠. 왜냐면 지금 뭐 적었으니까. 저장 안 하면 화면이 닫아지는 거예요. Alt F4가 원래 화면 닫는 역할을 해요. 여기 다 적혀 있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한자. 한글창 잠깐만 열어서 또 볼게요. 자, 여기 한자라고 적혀 있는 키 보이세요? 어떤 키보드는 여기 적혀 있고 어떤 키보드는 이쪽에 적혀 있고 상관은 없어요. 그냥 키보드 위치가 좀 다를 뿐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이라는 어떤 글자를 적고 한이라는 글자를 적고 한자 키를 누르면 한자로 이렇게 바꿔서 바꾸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키예요.
바꿀 때 한자로만 적으려면 입력 형식을 한자로만 해서 바꾸기 하면 한자로 적히겠죠? 그래서 이 한자는 한자로 바꾸는 키다. 그 다음 7번 스페이스바라고 돼 있네요. 이 스페이스바는 여기 길다란 바가 스페이스바예요. 보통 한 칸 뛸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됩니다. 한영키는 우리 많이 써봤죠? 입력 상태를 한글 모드, 영문 모드로 바꿀 때 한영키를 눌러요. 그 다음에 9번 백스페이스. 요 키가 백스페이스예요. 엔터 바로 위에 있는 요 화살표. 얘 이름을 백스페이스라고 해요. 요거. 지우는 게? 예, 지우는 거 맞아요. 자, 일단 제가 애국가 한 절만 적어 볼게요. 네,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요 백두산이라는 데에다가 예를 들어서 커서를 찍고 제가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 커서의 앞에 게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뒤에 게 지워져요. 뒤에 걸 지우고 싶을 때는 그때는 딜리트를 눌러요. 딜리트는 커서의 뒤에 걸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지우는 애는 맞는데 백스페이스는 커서 기준에서 앞에 걸 지우고 딜리트는 커서 기준에서 뒤에 걸 지우는 거예요. 딜리트. 그죠? 그래서 네, 백스페이스랑 딜리트 같은 느낌이면서도 좀 다른 키죠? 딜리트는 12번에 적혀 있었네요. 9번의 백스페이스는 커서 왼쪽에 있는 글자를 지웁니다. 라고 돼 있죠? 인터넷에서는 이전 화면으로 이동할 때 백스페이스를 누르기도 해요. 자, 그리고 12번의 딜리트. 커서의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지웁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 선택해서 지울 때도 딜리트를 눌렀었거든요. 네, 그렇게 선택된 개체를 삭제할 때 딜리트를 누르기도 합니다. 자, 이 엔터가 하는 역할은요, 다음 줄로 넘어가는 역할을 해요. 만약에 우리나라 만세까지 적고 이 밑에다가 무궁화 삼천리를 적고 싶어요. 그러면 커서를 세자 뒤에다가 놓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밑으로 커서가 내려왔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무궁화 삼천리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동해물관에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여기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 사자 뒤에다 이번엔 커서 놔볼게요. 여기서 엔터 치면은 이 뒤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가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엔터라는 애는 커서를 커서 뒤에 있는 걸 다음 줄로 밑으로 내려버리는 역할을 하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엔터가 명령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설트 설명드릴게요. 요것도 토글키의 일종인데 이쪽에 인설트라는 키가 있어요. 여기 6개의 옹기종기 모여있는 키 있죠? 여기 인설트 첫 번째 있어요. 딜리트 바로 위에. 얘는요, 역할을 두 가지를 하는 토글키인데 예를 들어 제가 동해물과 뒤에다 백두산이가 빠져서 백두산이를 적고 싶어요. 그러면 기본 상태는 삽입 모드이기 때문에 커서를 놓고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백두산 대신에 내가 한라산을 적고 싶어요. 그럼 커서를 놓고 만약에 인설트를 누르면 이 삽입 모드가 수정으로 바뀌어요. 인설트 한번 누르면 삽입, 또 한번 누르면 수정. 그죠? 자, 이 수정 모드에서는 글자를 적을 때 뒤에 있는 글자가 덮어져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삽입 모드로 작업을 합니다. 수정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정도로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홈하고 엔드인데 홈은 처음, 엔드는 끝. 그래서 홈을 누르면 커서가 해당 줄의 처음 위치로 가요. 엔드를 누르면 커서가
해당 줄의 끝위치로 가요. 그래서 물론 방향키로 쭉 이동해도 되지만 이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 때 홈이나 엔드를 이용할 수가 있더라. 자, 그 다음 페이지 업하고 페이지 다운은요. 우리가 여러 페이지일 때, 지금처럼 한 페이지일 때 말고 페이지가 많을 때 앞장으로 뒷장으로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 업을 하면 위 페이지로 가는 거고 페이지 다운을 하면 아래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번 방향키는 아까 해봤죠? 여기 방향키.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으로 방향을 이동하는 키가 방향키예요. 자, 이렇게 해서 키보드 사용법까지 오늘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익혀보았고요. 내용이 많이 어려우셨어요? 좀 그래도 키보드랑 좀 친숙해진 것 같나요?